핵심이 되는 곳은 2주 전에 8억 3천만 원짜리 찐 금매가 있었는데 팔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옆단지 43평과 대장 35평이 가격이 같아졌으니 둘 중 하나를 사야 한다면 저라면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고 숙소를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꿈나무입니다. 오늘은 송도 임장을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송도도 동탄과 마찬가지로 현재 뜨거운 지역 중 하나죠. 제가 송도 손품을 파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러다 평생 임장 못 가겠다 싶어서 송도에 숙소까지 잡은 상태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송도 임장을 갈 때 어디를 가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루트로 가면 좋을지, 요즘 송도 부동산 분위기는 어떤지 제가 끝에 정리를 싹 한번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가는 길에 송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송도 거주민이 아니라 틀릴 수도 있으니 제가 틀린 정보를 말했거나 더 좋은 정보를 주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고로 저는 송도에 집이 없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 아시죠? 공부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송도의 위치부터 알려드리자면 송도는 인천광역시 끝쪽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 위치한 신도시입니다. 강남과의 물리적 거리는 보시다시피 꽤 먼 편입니다. 약 45km 정도 되는데 제가 저번 주에 동탄에 대해 한번 다뤘었죠. 동탄이 강남과 약 40km 정도 됐는데 송도는 엄밀히 말하면 동탄보다 강남과의 거리가 더 멀더라고요. 그치만 송도도 교통호재가 있습니다. 일단 호재는 좀 이따 다뤄보도록 하고요. 송도의 개요에 대해 설명하자면 송도는 정부에서 진행한 신도시가 아닌 인천경제자유구역 주관으로 만들어진 신도시입니다. 쉽게 말해 송도 신도시는 인천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며 외국계 투자기업과 합작해 무려 약 40조 원의 민간 자본 조달로 이어지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참고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인천에 총 3군데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를 개발 중에 있으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임장을 하는 곳은 셋 중에 가장 대장격인 송도국제도시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2003년부터 개발을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송도국제도시의 인구수는 약 19만 명이고 면적이 약 53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게 엄청난 규모거든요. 이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 보시면 2기 수도권 신도시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게 저번 시간에 말했던 동탄 신도시입니다. 동탄 신도시 1기, 2기를 합치면 33제곱킬로미터 정도 면적이 나옵니다. 이것도 엄청 큰 거예요. 이 면적이 어느 정도냐면 1기 신도시 분당과 일산을 합친 정도가 동탄 신도시의 면적과 맞먹습니다. 그런데 이 동탄 신도시보다도 큰 신도시가 바로 송도 신도시라는 거죠. 면적이 얼마나 큰지 이해가 되시죠? 또 송도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송도가 보시다시피 인천 끝쪽 바닷가에 위치해 있잖아요. 송도가 원래는 갯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갯벌을 메워 새로운 도시로 간척 사업을 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송도국제도시입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할 때부터 구역을 총 11개로 나누어서 공사를 했는데요. 각 구역을 공구라고 불렀고 송도는 총 11개의 공구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서 11공구는 아직도 매립 중이라고 하네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송도는 처음부터 계획된 도시였기 때문에 각 공구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공구별 특징을 파악해야만 송도 부동산의 가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구별 부동산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특징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위 그림을 보시다시피 국제업무지구 배후의 주거, 산업, 상업 세 가지의 핵심이 되는 곳은 1공구와 3공구입니다. 즉 송도에서 가장 대장이 되는 공구가 1공구, 3공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지 조성 단지라고 되어 있는 곳은 2공구입니다. 송도 내에서 가장 먼저 개발되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파트 연식이 오래된 곳이기도 합니다. 지식정보산업단지라고 되어 있는 곳은 4공구입니다. 4공구도 송도 개발 초기부터 업무지구와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4공구 아파트들도 연식이 오래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4공구 아래쪽으로 다양한 기업들과 셀트리온, 인천대학교가 있습니다. 바이오 컴플렉스라고 되어 있는 곳은 5공구로 바이오 관련 일자리와 첨단 업무지구, 배후 주거단지가 위치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줄여서 삼바도 여기 5공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송도국제와 복합단지라고 되어 있는 곳은 7공구로 인천 글로벌 캠퍼스와 주거단지가 있습니다. 또 현대 프리미어 아울렛이나 트리플 스트리트 등 상업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랜드마크 시티라고 되어 있는 곳은 6공구와 8공구로 원래는 인천 초대형 타워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지금은 그게 무산되었다는 말이 있고 다시 추진한다는 말도 있고 저도 좀 찾아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타워 외에도 초대형
새로운 골프장이나 워터프론트 사업 등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있어서 랜드마크 시티로 이름을 지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909는 보시다시피 물류단지와 크루즈항, 인천 여객 터미널이 있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은 아닙니다. 1009도 물류단지로 이루어져 있고 거주지는 아닙니다. 1109는 삼바 공장이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지도 이미 사놨다고 해요. 아직 개발 중이고 일자리 위주로 들어올 예정이고 1109 외곽 쪽으로는 일부 주거단지들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즉 현재 주거지로서의 역할은 109, 209, 309, 409, 509, 609, 709, 809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각 공구별 특징이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숲을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공구별 임장을 할 때 더 자세한 특징 등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최대한 압축해서 간단하게 하자 하는데 줄이는 게 생각보다 참 힘들더라고요. 자, 그럼 송도의 교통 호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송도의 교통 호재 중 가장 화제가 되는 것은 역시 GTX B 노선입니다. 이 GTX B 노선이 들어오면 서울의 핵심 일자리 중인 하나인 여의도역까지 무려 17분, 송도 서울역까지는 무려 20분 만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비 타당성을 통과했고 들리는 말로는 2024년부터 착공이라고 하는데 과연 진짜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에도 2022년에 착공한다, 2022년에도 2023년에 착공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2023년이 되니 또 내년에 착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GTX-B는 GTX-A나 GTX-C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실제 운행이 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2030년은 되어야 운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미지수예요. 다음 교통 호재로는 주안 송도선이 있습니다. 인천 주안역에서 송도 국제도시역까지 도시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또 인천 1호선이 송도 달빛 축제공원역에서 끝나는데 809의 교통 편의를 위해 송도 809 연장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부동산의 핵심, 일자리도 빼먹을 수 없겠죠. 송도도 이전 동탄과 마찬가지로 자족도시이며 고소득 일자리가 많은 편입니다. 일단 개발 계획들을 보세요. 여기 보라색깔 부분이 다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계획할 때부터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를 계획하고 만들어진 도시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제가 맨 처음에 인구수 얘기할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아니, 송도 면적이 동탄보다도 면적이 크고 분당보다도 면적이 큰데 동탄 인구수는 39만 명, 분당 인구수는 39만 명인데 송도 인구수는 왜 19만 명밖에 안 되지? 면적 대비 인구수가 왜 이렇게 적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면적에 비해 업무지구나 연구시설, 교육시설, 인천항 등이 차지하는 면적이 크고 녹지 비율도 높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살기 쾌적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인구 밀도가 높은 편이 아니니까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일자리로 돌아올게요. 송도 일자리의 특징 중 첫 번째는 국제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대형 업무용 빌딩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강남에 거주 중인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남의 업무 빌딩이 무슨 숲처럼 빽빽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빌딩 숲이라고도 불리잖아요. 근데 제가 송도를 임장하며 느낀 점은 여기도 생각보다 업무 빌딩이 많고 크기도 엄청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만 강남처럼 빽빽하게 있지 않을 뿐이죠. 띄엄띄엄 있긴 하지만 그만큼 일자리가 많다는 거겠죠. 업무 타워 중에서도 최고는 단연 포스코 타워입니다. 송도의 랜드마크 중 하나로 무려 65층짜리 건물로 2014년 완공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으나 잠실 롯데타워가 지어지며 지금은 6위까지 밀려났다고 합니다. 송도에 가게 되면 아마 멀리서라도 한 번은 꼭 보게 될 거예요. 직접 가보니 우뚝 솟아있어서 엄청 눈에 띄더라고요. 이 외에도 포스코 건설의 쌍둥이 빌딩, G타워 등 여러가지 업무타워와 업무단지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송도 일자리의 특징은 바이오 산업 관련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송도 계획들을 보시면 대놓고 바이오 컴플렉스라고 적혀있죠. 또 첨단 산업 클러스터에 바이오 허브로 확장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대기업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둘러볼까요? 대표적인 대기업으로는 바이오 제약계의 쌍두마차,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모두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이오 컴플렉스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1공장과 4공장이 모두 위치해 있으며 삼성 바이오 에피스 본사도 여기에 입주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얀센 등 한국 바이오 제약계의 코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꼭 바이오 업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패키징 분야 세계 1위 업체인 엠코 테크놀로지도 여기에 입주해 있습니다. 추가로 삼바와 셀트리온이 바이오 산업 부지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해 원래 토지 이용 계획까지 변경해서 만들어진 곳이 한창 개발 중인 1109이며 이쪽에 40만 평 부지를 삼성에서 매입 의사를 밝혔고 이곳을 삼성 바이오 헤드쿼터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송도도 동탄과 마찬가지로 고소득
1등급 자족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지을 때부터 이렇게 송도 내에서 자급자족하도록 계획을 하고 지었기 때문에 송도는 교통이 약하다는 게 단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송도의 지역 개요, 일자리, 교통까지 했으니 간단한 조사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임장을 해볼까요? 짠!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하루 딱 잠자기에 깔끔한 레지던스로 예약했고요. 송도는 숙박비가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깔끔한데 하루 숙박에 5만원입니다. 내돈내산이지만 혹시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어딘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고 숙소를 나왔습니다. 나와서 돌아보니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들이 보이네요. 반대쪽은 허허벌판입니다. 여기도 다 개발이 되겠죠? 참고로 현재 저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저 아파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 아파트는 송도국제도시 DMCT 시그니처 뷰로 아파트 이름을 왜 이렇게 길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좀 짧게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7월 입주 예정으로 현재 분양권 상태이며 총 578세대 최고층 48층인 주상복합입니다. 이 아파트 불항에도 33평 기준 저층이 피가 1.5억에서 고층의 호수뷰 나오는 로얄동 로얄층 같은 경우에는 피가 3억까지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7억 6천에서 10억까지 다양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아파트는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로 내년 2월 입주 분양권 상태이며 총 1205세대 최고층 59층인 주상복합입니다. 주복답게 용적률이 649%로 어마무시하네요. 건폐율은 35%입니다. 현재 가격은 34평 기준으로 피가 1억에서 3억까지 옆에 주복과 비슷하게 8억에서 10억 정도 합니다. 아무튼 이 두 아파트는 지리상 109에 위치하지만 생활권상 609로 취급하는 것 같더라고요. 뚝딱뚝딱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 집주인도 아닌데 가슴이 웅장해졌습니다. 가는 길에 이렇게 아까 말했던 송도 G타워, 그리고 그 유명한 포스코 타워도 보였습니다. 이게 더위사냥을 닮았다고 해서 더위사냥 타워라고 불린다고도 하더라고요. 드디어 송도 109에 위치한 센트럴파크에 도착했습니다. 네, 엘레강스한 음악도 나오네요. 너무 좋네요. 공원에 저렇게 고층 빌딩들이 있으니 너무 멋지더라고요. 포스코 쌍둥이 빌딩들도 보이네요. 공원을 한번 걸어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막 엄청 크지는 않았어요. 딱 조깅하기 좋은 크기랄까? 누가 보면 맨날 공원 조깅하는 줄 알겠어요. 헬스장도 끊어놓고 안 가는 판국에 지금 겨울이라 식물들이 앙상하긴 한데 봄이나 여름이 되면 훨씬 이쁠 것 같습니다. 송도 임장 가게 된다면 센트럴파크는 꼭 한번 가보셨으면 해요. 조금 더 걸으니 이렇게 포스코 빌딩이 가까이 보였습니다. 자, 그럼 가는 길에 송도 109 특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109 하면 가장 먼저 나와야 하는 것은 바로 학군입니다. 보시면 신정중, 연성고, 명선초, 포스코고, 체드익 국제학교에 연송초, 신정초까지 작은 땅덩어리에 초중고가 몇 개나 몰려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여기 신정중은 특목고 진학률이 아주 높은 유명한 명문중학교이며 포스코고도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자사고라고 합니다. 인천국제도시답게 미국 명문 사립학교 체드익 스쿨의 분교인 체드익 국제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이 국제학교에서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명문학교라고 하네요. 또 우측에는 학원가까지 잘 형성되어 있어 송도 내의 학군이 가장 튼튼한 게 바로 109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수요가 있다고 해요. 또 앞쪽으로는 센트럴파크가 있고 좌측으로는 커넬워크 상권도 이용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생활권 밸런스가 잘 잡혀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9에서 가장 대장인 아파트는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입니다. 줄여서 샘프라고 부르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왜 대장인지 아시겠죠? 센트럴파크가 바로 앞에 있으며 역가의 거리도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109에는 아파트보다 주성복합이 정말 많았습니다. 또 30평대보다 40평, 50평, 대형평수가 주 평형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단 샘팍 앞쪽에 위치한 더샵 센트럴파크 1차, 2차와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그리고 209 쪽에 붙어있는 아파트들은 전부 주상복합이었습니다. 특히 앞쪽에 있는 주상복합들은 센트럴파크 바로 앞쪽에 위치하여 109 들어가는 입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맨 앞에 아주 멋지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럼 109를 둘러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더샵 센트럴파크 2차 주상복합입니다. 엄청 웅장하죠. 앞쪽 대장 주복들은 실제 가서 보니 크기에 압도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샘팍뷰가 나오면 진짜 멋질 것 같습니다. 더샵 센트럴파크 2차는 632세대 2011년식 주상복합이고요. 평형대가 이렇게 다양하고 거의 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국평인 30평대가 없으니 40평대 기준으로 알려드리자면 2021년 8월 매매가 11억 2,800만원 최고가를 찍었고 최근 실거래는 10억 500만원으로 1억 2,300만원이 하락했고 최고가 대비 약 11%밖에 안 떨어졌더라고요. 생각보다 별로 안 떨어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복은 아무래도 일반 아파트보다 전용 면적이 적다 보니 확실히 대형을 선호하는 것 같았어요. 현재 매물도 9억대 매물은 없고 저층 못난이가 10억대부터 최대 13억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앞에 주복 세 단지는 센트럴파크 뷰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전세가는 5억 정도 하고 전세가율은 50%입니다. 다음은 드디어 109 대장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입니다. 줄여서 샘프라고 부르더라고요. 엄청 웅장하지 않나요? 또 샘프는 2015년식이고 옆에 센트럴파크 1차, 2차는 2010년식, 2011년식이라 그런지 확실히 옆에 주복들보다 더 신축 느낌이 났어요. 상가들도 더 잘 되어 있었고 아파트 입구 조경들이 멋지더라고요. 고급화하려고 노력한 게 보였습니다. 여러 군데 임장을 하면서 느낀 건 주복이든 아파트든 확실히 구축과 신축을 같이 보면 신축을 선호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다 똑같지 않을까요?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복이라 그런지 밑에 상가가 있는 건 좋지만 내부에 특별한 시설이 없는 게 아쉽더라고요. 아파트 단지만 덩그러니 있는 느낌? 역시 아파트 시설 같은 걸 생각하면 또 대단지 아파트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럼 샘프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샘프는 109 대장 아파트로 총 551세대 2015년식 주상복합입니다. 샘프는 30평대가 있길래 30평대 위주로 시세 조사를 해봤습니다. 35평도 A타입이냐 B타입이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났는데 B타입이 보통 사람들이 선호하는 판상형이고 A타입이 타워형이라 B타입으로 시세를 알아보면 2022년 2월 최고가 13억 6,500만원을 찍은 적 있으며 현재 최신 실거래는 10억 3천만원입니다. 최고가 대비 3억 3,500만원이 빠졌고 하락률은 24.5%입니다. 전세가는 4억 5천만원 정도로 전세가율은 43%입니다. 옆에 센트럴파크 2차보다 가격이 더 빠졌죠. 근데 여기는 35평이고 옆에는 43평입니다. 오를 때도 35평임에도 13억 6천만원, 옆에는 43평이 11억 2천만원까지밖에 못 올랐으니 여기가 확실히 대장이 맞고 가격 차이도 많이 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옆 단지 43평과 대장 35평이 가격이 같아졌으니 둘 중 하나를 사야 한다면 저라면 평수가 작더라도 같은 조건이면 확실히 이 단지를 살 것 같아요. 상승장이 오면 여기가 훨씬 더 많이 오를 테니까요. 이래서 하락장이 갈아타게 하기 좋은 시기라고 하나 봐요. 분명 서로 급이 다른 아파트인데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가격이 비슷해지니까요. 그럼 저기 부동산들이 보이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부동산 소장님과 대화하며 알게 된 것은 역시나 이곳도 이미 찐 금매는 없는 상태였고 1, 2개월 전에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샘프는 센트럴파크 공원뷰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 3억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뷰가 너무 중요한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금매가 1월에 9억 4,500만원대 물건이 팔렸고 이게 뷰가 나오는 물건이었다고 하네요. 최고 저점을 찍었을 때가 7억대, 8억대 물건이 많았는데 지금은 싹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뷰 안 나오는 것도 9억부터 시작이에요. 가장 최근 금매는 2주 전에 8억 3천만 원짜리 찐 금매가 있었는데 팔렸다고 합니다. 아직 실거래는 안 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여기는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온다고 합니다. 2억에서 3억대, 3억에서 4억대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매매는 거의 실거주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엔 저처럼 임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말에도 계속 바쁘다는데 저는 주말에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동산 내에 전화가 정말 계속 오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현재 109 분위기는 딱 이 정도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최근 10억에도 거래가 되는 송도 샘프가 작년 11월에서 올해 1월까지 무려 호가가 7억까지 내려갔다고 한다. 그리고 2월에 8억 3천만 원에 잡은 사람도 있다. 실거래 뜨는지 나중에 확인해 볼 걸. 샘프는 센트럴파크 공원뷰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거의 다른 아파트급으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금매는 싹 빠진 상태이다. 요즘도 투자자들은 임장을 많이 다니고 있다. 그러나 거래는 실거주 위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109를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아파트가 보시는 것처럼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일반적인 아파트처럼 생기지 않고 건물에 창이 많고 무슨 미래도시 같았어요. 나중에 부동산에 여기 아파트들은 왜 이렇게 다 특이하게 생겼어요? 물어보니 처음에 109를 계획할 때 외국계 투자기업과 합작해서 만들다 보니 외국 도시 사례들을 본따 이렇게 건설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았습니다. 이쁘게 생겼긴 한데 뭔가 좀 업무 빌딩 같았어요. 아파트처럼 보이지 않았달까? 근데 더 가다 보니 제가 알던 일반 아파트 모양을 가진 단지들이 나오더라고요. 보자마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있죠? 저는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인가 봐요. 아파트가 아파트다운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개인 취향입니다. 나중에 부동산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방금 구경했던 업무 빌딩처럼 생긴 아파트들은 하버뷰 단지들로 2011년식이고 비교적 초반에 지어져서 이런 업무 빌딩과 같은 모양이지만 뒤에 아파트처럼 생긴 단지들은 2014년식에서 2015년식으로 비교적 신축이라서 지금의 아파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109 단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 대장이 되는 앞에 주복 단지들, 하버뷰 단지들, 그린워크 단지들, 엑스포 단지들, 그린 에비뉴 단지들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주복 단지들을 지나 하버뷰 단지들을 지나 그린워크 단지들로 온 것입니다. 이렇게 돌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져버려서 내일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임장을 하려고 일찍 들어갔습니다. 사실 본격적인 임장 내용은 지금부터인데 앞에 송도 지역 설명을 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려서 벌써 영상 길이가 20분이 넘어가서 부득이하게 두 편으로 영상을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분 넘어가면 영상 안 볼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해합니다. 영상이 이렇게 긴데 과연 몇 명이나 끝까지 볼까요? 그래서 사실 지역 설명하기 위해 공부도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실제 영상을 만드니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이걸 공유할까 날려버릴까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결국 영상에 넣긴 했는데 사실 지금도 고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보려고요. 1번은 영상이 길어지더라도 지역 설명을 해주고 임장 내용을 담는 게 좋다. 2번은 지역 설명하지 않고 임장 다닌 내용 위주로만 압축한 영상이 좋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편에는 제가 송도 전체 임장을 하고 10곳의 부동산을 다니며 얻은 정보들과 저라면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공구가 미래가 밝을 것인지 제 생각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편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